장발장.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파리의 디뉴라는 곳에 몹시 초라한 차림의 한 남자가 나타났어요. 돈을 드릴 테니 먹을 것 좀 주세요. 밖에서 잘 수가 없어서 그러니 하룻밤만 채워주세요. 아무리 간절하게 말을 해도 누구도 그에게 친절을 베풀지 않았지요. 아무도 나를 받아주지 않는구나. 사내는 비틀거리며 괴로워했습니다. 이곳저곳을 방황하던 사내는 성당에 들렀어요. 제 이름은 장발장이라고 합니다. 19년 동안 감옥에서 지냈지요. 장발장은 성당 신부에게 자신의 처지를 말했어요. 우리는 하느님 앞에 모두 한 형제입니다. 이곳에서 편히 쉬세요. 어느 누구도 저를 반겨주지 않는데 신부님만은 저를 받아주시는군요. 장발장은 참으로 오랜만에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에 누웠어요. 어린 시절 장발장은 배고픈 조카들을 위해 가게에서 빵을 훔쳤지요. 그러나 곧 경찰에 잡혀 장발장은 19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답니다. 장발장은 따뜻한 이불 속에서 편안하게 잠을 잤습니다. 하지만 잠을 자면서도 성당 안에서 본 은식기가 떠올랐어요. 순간이었지만 장발장은 성당 안에서 본 은식기를 기억해냈어요. 그 은식기를 내다 팔면 감옥에 있는 동안 벌지 못한 만큼의 돈이 될 텐데. 아니야, 물건을 훔쳐서는 안 되지. 장발장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들이 계속 반복되었어요. 신부님의 따뜻한 얼굴도 떠올랐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은 결국 유혹을 이기지 못했어요. 다음 날 장발장은 신부님이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은식기를 훔쳐 도망쳤지요. 가슴은 계속해서 쿵덕거렸습니다. 19년 전에 빵을 훔쳤을 때처럼 가슴이 뛰고 떨렸어요. 신부님의 얼굴이 떠올랐지만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었지요. 누군가가 자꾸 자신을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장발장의 행동을 수상히 여긴 경찰관이 따라왔어요. 경찰관은 장발장의 몸을 수색하였지요. 장발장의 몸에서 은식기가 발견되었어요. 경찰관은 그 길로 장발장을 데리고 성당으로 갔습니다. 신부님, 이 사람이 신부님의 은식기를 훔쳤습니다. 경찰은 신부에게 은식기를 내밀었어요. 장발장은 고개를 숙인 채 어찌할 줄 몰랐어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마음이 괴로웠어요. 장발장, 이 은초대까지 가져가랬더니 왜 이건 안 가져갔소? 신부는 장발장에게 은초대를 내밀었어요. 그러자 장발장을 잡아온 경찰관은 미안해하며 돌아갔지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오. 신부는 장발장에게 따뜻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다시 감옥으로 갈 줄 알았던 장발장은 자신이 했던 행동이 너무 부끄러웠어요. 장발장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무작정 뛰어나왔지요. 나 같은 걸 용서해 주시다니. 그 사건 이후 장발장은 정직하게 살아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이젠 정직하게 열심히 살 거야. 장발장은 다짐하고 또 다짐했습니다.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지만 장발장은 묵묵히 일을 했어요. 그러고는 일을 해서 번 돈을 꼬박꼬박 모아두었지요. 어느덧 돈이 많이 모이자 장발장은 작은 가게를 내었어요. 장발장은 정직하고 성실하게 장사를 해서 돈을 모았지요. 조금만 더 모으면 큰 공장을 살 수 있겠다. 고되고 힘들었지만 장발장은 감옥에서 배운 기술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이제 장발장은 커다란 공장을 살 수 있을 만큼 부자가 되었지요. 예전에 맛보지 못했던 보람이 느껴지는군. 장발장 스스로도 힘이 났습니다. 마침내 그는 큰 공장을 운영하는 사장이 되었어요. 장발장은 자신의 이름을 마들렌으로 고쳤어요. 장발장은 공장을 운영하면서 불쌍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었어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일자리도 주며 착한 일을 하는데 앞장을 섰지요. 장발장은 남을 돕고 봉사하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인간답게 사는 게 어떤 건지 이제야 알겠어. 얼마 후 장발장은 공장이 있는 지역의 시장으로 뽑히게 되었어요. 모두들 그가 좋은 일을 많이 한 훌륭하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지요. 마들렌 시장님은 매우 훌륭하신 분이야. 그렇고 말고. 이처럼 장발장은 시장으로서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존경을 받았지요. 그는 항상 신부님과의 약속을 잊지 않았답니다.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 남을 도우며 정직하게 살고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나 장발장을 차가운 눈초리로 지켜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저 사람은 오래전에 내가 도둑으로 잡았던 장발장이 틀림없어. 그는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 교도관으로 있던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자베르라고 하는 경감이었지요. 훌륭한 시장인 척하지만 예전에 빵을 훔쳐 감옥에 있었던 장발장이 분명해. 한때 교도관이었던 자베르 경감은 계속해서 장발장의 주변을 맴돌았어요. 장발장이 감옥에 있을 때 감옥에 있던 사람들은 자베르란 이름만 들어도 벌벌 떨었어요. 장발장이 죄수였다는 것을 언젠가는 꼭 밝히고 말 거야. 자베르는 몇 번씩이나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장발장의 공장에서 일하던 팡티느라는 여인이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녀는 이미 큰 병을 앓고 있었지요. 마들렌 사장님, 죽기 전에 제 딸을 보고 싶어요. 당신은 죽지 않아요. 그 여인은 죽기 전에 자신의 딸 코제트를 보고 싶어 했어요.
그녀는 공장에서 일하는 동안 코제트를 근처 여관에 맡겨놓았지요. 내가 코제트를 데려오리다. 걱정 말고 기다려요. 장발장은 팡티느가 죽기 전에 데려오려고 코제트가 있는 여관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팡티느는 딸 코제트를 보기도 전에 그만 죽고 말았어요. 한편 코제트는 여관 주인에게 온갖 구박을 받으며 지내고 있었어요. 팡티느는 여관 주인에게 양육비를 보내주었어요. 그러나 여관 주인은 코제트를 하인처럼 부리고 일을 시켰지요. 코제트는 자기 몸보다 더 큰 물통을 들고 물을 뜨러 다녔어요. 엄마, 보고 싶어요. 코제트는 너무 힘들어 슬피 울었습니다. 때마침 코제트를 만나러 간 장발장은 코제트의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지요. 그간 수고 많았소. 코제트를 데리고 가야겠소. 장발장은 여관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얘가 병치레가 잦아서 돈이 많이 들었습죠. 장발장은 많은 돈을 치르고 코제트를 데려왔어요. 코제트, 이젠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단다. 코제트는 무엇보다도 무서운 여관 주인 곁을 떠난 것이 너무 기뻤지요. 그 후 코제트는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코제트는 장발장 덕분에 공부도 하였습니다. 어느덧 코제트는 16살의 예쁜 처녀로 자랐어요. 그리고 마리우스라는 멋진 청년과 사랑을 하게 되었지요. 코제트, 나는 당신이 너무 좋아요. 마리우스는 자기의 마음을 코제트에게 고백했습니다. 코제트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요. 어느 날 코제트에게 마리우스가 보낸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코제트, 자유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래서 전쟁이 일어났죠. 저는 조국 프랑스와 혁명을 위해 싸울 겁니다. 이 한 목숨을 바쳐서 더 좋은 세상이 온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겁니다. 마리우스는 이런 편지를 남기고 그녀 곁을 떠났어요. 편지를 읽던 코제트의 볼 위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 즈음 장발장도 조용히 총을 들고 혁명군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혁명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장발장을 뒤쫓던 자베르가 혁명군에게 잡혀왔지요. 이놈은 내가 없애버리겠소. 장발장은 이렇게 말하고 자베르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뜻밖의 장발장은 자베르를 풀어주며 이렇게 말했어요. 자, 어서 빨리 도망가시오. 당신은 자유요. 자베르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 장발장! 그리하여 자베르는 살 수 있었답니다. 어느새 혁명은 끝이 났습니다. 마리우스는 무사히 코제트 곁으로 돌아왔어요. 당신이 살아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요. 코제트, 기다려주어서 고마워요. 우리 결혼합시다. 코제트와 마리우스는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그러나 기뻐해야 할 장발장은 가슴이 아팠지요. 그들에게 자신이 죄수였고 병이 들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할 때가 왔기 때문입니다. 장발장은 며칠을 망설이다가 마침내 결심을 하였어요. 며칠 후 그는 마리우스와 코제트를 집으로 불렀지요. 마리우스, 코제트는 내 친딸이 아니라네. 10년 전부터 데려다 길렀지. 저도 알고 있어요. 친딸처럼 곱게 길러 제 아내가 되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리우스가 말했어요. 장발장은 힘없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마리우스, 사실 난 장발장이라는 청과자였네. 과거에 큰 잘못을 저지른 죄인이지. 아버지, 전 다 알아요. 아버지가 마리우스의 목숨을 구해주셨잖아요. 코제트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코제트, 다 알고 있었구나. 이젠 정말 마음이 편해. 사실을 고백한 장발장은 끝내 숨을 거두었어요. 자신의 과거를 모두 밝히고 편안히 하늘나라로 갔지요. 그 전 마리우스가 혁명군을 따라 전쟁터로 갔을 때였어요. 그는 곧 반대 세력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러나 장발장을 쫓던 자베르가 그를 살려주었지요. 장발장의 도움으로 살아난 자베르는 마리우스가 코제트의 연인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사실을 코제트도 알고 있었답니다.